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쭉 해오면서 어느 정도 다듬어진 지금 현재의 저만의 운영 스타일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개인이고요. 지금 현재 다양한 주식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죠. 공모주를 비롯해서 스펙주, 뭐 기업 분석, 특히 이제 스몰캡, 미드캡, 그다음에 나스닥도 올리고 커버리지가 상당히 넓은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중구난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저만의 이제 투자 운영 스타일이 다 녹아 들어간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제가 여러 군데에 언급을 했고 좀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에 이제 TSMC에 해당 기업에 위주로 투자를 지금 많이 해놓고 일부 테슬라가 좀 있고요.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대부분 TSMC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TSMC에 투자한 이유는 이제 나스닥에 있는 종목을 성장주, 기술주, 테크주 위주로 찾다가 선택한 기업이고요. 이 TSMC로 받은 배당으로 테슬라를 이렇게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저는 코스피 투자는 뭐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코스닥, 스몰 미드캡 위주로 좀 일부 비중을 가져갑니다. 그 외에는 공모주 청약을 하고요. 스펙주 청약도 하죠. 게다가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 공시도 제가 가끔 올리죠. 이유는 증자 플레이를 하기 위함이고요. 이 부분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권주 등 이런 초과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플레이도 조금 즐겨 합니다. 저희 전체적인 주식 비중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투자, TSMC 투자의 한 60에서 70% 가량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투자에는 스몰캡, 미드캡 종목이죠. 전체 주식 비중의 30에서 40%, 많을 때 40%까지 올라가지만 지금은 한 30% 수준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를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가치 투자를 목적으로 종목 분석을 이제 지향하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비중 있게 실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실치를 못합니다. 단타 트레이닝과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치고 빠지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묵직하게 많은 비중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글쎄요. 어느 정도 경험도 많이 하다 보고 또 나름대로 이제 가정도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 뭐 그렇게까지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진 않고 다만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 확보돼 있고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뭐 비용 구조 또는 뭐 경쟁사들과의 그런 대립 관계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묵직하게 들어가더라도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만 잘 선택해서 묵직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과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나스닥, TSMC에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몰빵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을 코스닥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한 100종목씩 50만 원씩인가요? 예.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 종목들 또는 뭐 테마 관련 종목들을 되게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스몰캡, 미드캡 투자를 할 때는 철저한 손절 라인과 일정 부분 수익권 실현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도 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올렸던 글들 중에 뭐 해성 DS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분석했고 사실 분석하기 전에 사죠. 그리고 나서 영상을 좀 올리는 거고 이때 사서 뭐 결국에는 이때 팔았는데요. 이렇게 팔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사놔서 우리가 철저한 원칙 간에 제가 지킨 원칙관의 수익권을 실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주가가 아마 이렇게 흘러내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나오면 스몰 미드캡은 일단 물량을 좀 털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손절 라인이 잡힌 부분도 있죠.
PSK도 기업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지만, 물론 봤지만, 저는 20%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줄이고 홀딩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200일선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200일선을 강하게 하회하는 경우에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팔아버리죠. 이렇게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지킨다라는 거,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에는 보시게 되면 스몰캡, 미들캡 투자에서는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한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과 매도, 그 손익 실현 라인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무중, 유중, 뭐 실권주 플레이가 있죠. 요 부분은 네, 마찬가지로 이제 500%, 200%죠. 이 미스터 블루. 지금 저는 모든 무중, 특히 이제 무상증자에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분석을 해서 들어가고, 200% 이상 무상증자에는 대부분 들어가요. 1,000만 원 정도를 들어가는데, 이때 미스터 블루를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이 35%입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약 한 달이 안 됐죠. 35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올린 그런 부분이고요. 더 있죠. QRT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 무상증자였고 1,000만 원, 980만 원 들어가서 75만 원, 8%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꾸준히 무상증자를 해보니 수익률이 한 8%, 5에서 8% 수준을 목표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요. 뭐 이렇게 가끔 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건 초과 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대체적으로는 5% 수익을 보고 저는 이렇게 무중 플레이를 들어가고요. 네, 이거는 산타클로스죠. 500% 무중이었고 약 25% 1,000만 원 넣어서 24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린 거죠. 일단은 제가 쭉 올렸는데 제 영상 자세히 보시면 무상증자 공략 매매하는 방법 등 뭐 초과 수익률에서 뭐 자세한 내용은 좀 계속 쭉 제가 설명을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MDS도 18% 수익이 났죠. 1,000만 원 넣어서 17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최근 보면 무상증자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그 즈음에 이제 스펙주가 좋죠. 공모주가 좋고, 실권주는 요즘은 거의 뭐 또이또입니다. 거의 뭐 별 재미가 없고, 실권주는 당분간은 뭐 들여다보지도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펙주랑 공모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청약 공모와 실권주죠.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죠.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2억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출을 이용해서 재무적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돈이 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출이 없는데요. 이때 청약하고 실권주 할 때만, 요즘은 실권주 잘 안 하지만, 청약, IPO 공모할 때만 대출을 씁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정확하게 환불일자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분석으로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로 청약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례 청약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스펙주도 저는 현금 보유 개념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영상에 다 있습니다. 스펙주가 왜 안전한 투자인지, 스펙주에 대한 디테일한 궁금한 사항들을 제가 영상으로 다 준비를 해놨고,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 정도의 공통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면 제가 따로 영상으로 또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금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스펙지는 저는 현금 보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갖고 가는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팁인데, 저는 이걸 스펙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펙주에 대해서 제 다른 영상을 쭉 보시면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주의 절반은 어느 정도 합병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과 수익도 가능하고, 2,000원이라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모든 스펙주 청약을 다 들어가고 상장일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 한번 보시면서 스펙주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을 해보자면 저는 지금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글쎄요, 이렇게 자극적인 수익률을 올렸다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보면 상당히 혹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제목에 자극적인 성과를 올리는 그런 영상들도 많은데, 뭐 사실 뭐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의 투자 스타일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오랫동안 축적된 꽤 안정적이고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해를 거듭할수록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지금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번 주식 투자 자금 상한을 정해놓고 시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번 돈으로 계속 시드가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주식에 들어가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무한대로 늘리진 않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내가 설정한 시드 제한을 넘어설 정도의 수익이 나오면 이거를 현금화 시켜서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더불어서 저는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지 않죠. 그 이유는 사실 저의 자산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인데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배당주에 대해서는 따로 투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저의 관심 종목은 주식 투자에 대한 종목 투자가 성장주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시크리컬 종목,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요. 그 종목에는 또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다음 기회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은 순수 주식만으로 벌어들인 자금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꾸준히 올리는 영상들과 뭐 분석하는 기업들, 종목들 뭐 함께 비교해 보면서 어찌됐든 도움 되시는 거는 취하고 뭐 안전하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제가 몇 개월 전에 또 봤던 게 로봇 테마인데 또 운 좋게 삼성전자가 또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또 시세를 줬죠. 뭐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하는 뭐 그런 전략입니다. 뭐 셀바스 AI도 제가 다 분석을 했던 종목이고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제가 종목 선택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면 치고 빠진다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에브리봇은 아직 종목 시세가 안 나와서 당분간 홀딩을 하는 뭐 그런 의미고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지금 종목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놓고 일정 부분 수익이 나오면 적절하게 실현을 한다라는 점, 또 코스닥, 스몰캡 미드캡 같은 경우는 종목을 상당히 다양하게 가져가서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한다라는 점, 또 손절 라인을 천천히 지킨다는 점, 대신에 초과 수익률을 놀리기 위한 무상, 유상, 실권주 뭐를 활용한다는 점, 묵직하게 들어간 나스닥, TSMC에 몰빵을 했다는 점, 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꽤 괜찮은 주식 투자 운영 방법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물론 저는 TSMC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원하시는 다른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믿음직한 그런 종목 미국 기업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몰빵을 할 만한 기업은 미국에 상장한 기업을 고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왜 코스닥이고 스몰캡 미드캡이냐라는 거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시총이 뭐 1,000억 원, 뭐 5천억 원, 뭐 이렇게 2, 3천억 원 수준의 작은 기업은 따블 나는 경우가 상당히 빠르게 또 가능하게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건 무겁기 때문에 뭐 시총 1,000억이 2천억, 5천억이 1조 되는 거랑 속도가 다르죠. 그런 개념을 좀 잘 아시고 어느 정도 재무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이 된다면 글쎄요, 뭐 코스닥이라 해서 특별히 리스크가 높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세력이라든지 뭐 수급이 몰리는 과정과 잘 맞물린다면 빠르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네, 오늘 저만의 이제 주식 투자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 채널을 보시는데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골격을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좋은 정보 나누면서 성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